자기가 봤던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국가지 이거는 정말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혼자 탈출을 합니다. 그분이 다시. 네. 자기 가족들 돌려보내달라면 돌려보낼 줄 알고 자기가 먼저 탈출했습니다. 자기가 가족을 버리고 오려고는 안 했습니다. 오길란 선생님. 지금 뭐 통영의 딸. 예, 맞습니다. 예, 통영의 딸 그분입니다. 이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이 지금 통영의 딸 이 사건은 그게 전형적인 이제 유인 납치된 케이스입니다. 네. 자, 지금 북한에 의해 발생한 납치 3대 미스터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저씨가 북한을 실주에 동작시켰어요. 2위 김현희와 칼기 폭발 사건. 아, 정말 이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진짜 놀랐어요. 이거는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진짜. 아직도 생생한데요. 어린 나이인데도 생생해요. 이제 그 마스크 쓰고 이제 나오시는 거를 생생해요. 공항에 도착할 때 이쪽에 제갈인가 물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다 자살할까봐. 왜냐하면 혀 깨물고 했기 때문에 자살할까봐 아직도 기억나요. 테이핑하고 네. 들어왔었죠. 정말 무모하고 충격적인 북한의 만행이었는데, 자, 이렇게 비난받을 테러를 감행하면서까지 북한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한참 체제 경쟁 할 때 아닙니까? 남과 북이. 그리고 북한은 그 조국통일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아까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납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88년도 올림픽이 준비할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림픽 준비할 때니까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올림픽을 파탄할 목적으로 칼기를 폭파했던 거죠. 88년 올림픽 비변전.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그게 우리 아직도 그 유가족들이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이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김현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처벌을 듣고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군부대 소식통은 언제나 빨라요.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군의소에 입원하면 소식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 직통적인 소식을 많이 전해요. 그래서 그 비행기 폭파 사건도 어떻게 그 평양 외국어 대학에 김현희가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공작원으로 후송해 갔다. 그런데 김현희라는 이름이 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문이 자자하게 도는 거를 우리가 이게 잠깐 소문이 들었었어요. 왜 또 도냐면 이 판문점 근처에서 예. 근무하는 군인들 중에 그 삐라를 많이 봐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사실 김현희 씨가 김정일의 친필 사인을 받고 이 테러를 자행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잠시 동안 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직접 김현희 씨 어머니를 이렇게 기자회견에 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그랬거든요. 저건 내 딸이 아니다. 김현희는 진짜 내 옆에 있다. 이러면서 가짜 딸을 내보냈었어요. 예. 저희는 김현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북한에 알려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저희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됐는데 김현희가 테러를 하기 직전 2년 정도 그 일본인 여자한테서 북한 이름 리은혜라는 여자한테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 리은혜가 일본 여자였는데 일본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와서 김현희가 그 여자를 그대로 본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신분을 그대로 세탁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이제 폭발을 저질렀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어요. 왜 일반 사람을 납치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좀 더 뭐 일본어도 가르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일본인스럽게 더 만들기 위해서 뭐 하려면은 전문가들을 사실 또 이렇게 납치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을 텐데 왜 그렇지만 빠르지만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를 갖다가 납치를 하면은 그 수사 같은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차라리 일반인 납치를 하면 그냥 단순 실종이라든가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목이 집중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건 오히려 그 도체에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별 납치니 뭐니 이런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건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납치해가지고 그 여자를 뭐 세탁 이게 떠나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그 납치한 것은 무슨 뭐 유명한이든 유명한 사람이 아니든 그 여자를 납치했을 때는 거기 필요에 맞게 또 개전하면 되고 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잡히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생활 습관이라든가 패턴을 다 보고 그렇게 그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름은 마유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연희도 희생양이죠, 북한에. 북한의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이 칼기 폭파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저작곡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질 않았다. 이건 남조선 그 괴뢰들의 자작곡이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그걸 다 꼭 지금도 시인 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인 안 했는데 김연희는 제가 잘 압니다. 김연희는 저희 3년 후배였고요. 외고대학에. 사람 착하고 사실 상당히 이쁘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연희 씨도 사실은 이게 희생양이라고 봐야지. 김연희가 무슨 잘못이니까 명령주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김연희 씨가 마지막에 이걸 다 밝혀냈으니까 뭐 이윤회도 나왔고 납치했다는 것도 알지 암풀 깨물고 자살했다고 하면 암풀 깨물었습니다. 깨물었는데 여자니까 위가 좀 든든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니까. 위를 세척했습니다, 다. 몽땅 세척해가지고 살려냈거든요. 고반 다 죽었던 겁니다, 80%는. 그러다 위 세척을 해서 다시 살려냈는데 그래도 김연희 씨가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이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윤회도 미궁에 모르죠. 이윤회가 있는지 누구 납치했는지 전혀 모르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 얘기할 때 그 북한 공작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외국인 납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김연희에게 그걸 가르쳤는데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같이 살면서 똑같이 말까지 사투리까지 다 배워주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뭐 2년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소소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만화 영화는 뭘 좋아했고 일본 과자는 뭐가 있었고 일본에는 안 갑니다. 그렇다고. 완전 일본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구나 완전. 연기를 할 때도 사실은 내가 캐릭터를 연구해서 연기를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일반인한테 이렇게 배워서 연기를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계속 24시간 같이 있겠네요. 그렇죠. 24시간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하죠. 이거 안기부에서도 일본 여자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조금도 틀리지 않아가지고. 와.